이벤트의 날이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말 좋게 봐도 되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과 JB스타 김난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어떻게 마감됐는지 앞서서 확인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0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조금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1978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밀려난 거 장중에 보고는 철렁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열려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5개월 연속이고요. 그 소식이 전해진 그 무렵에 코스피가 오늘 하루 저점을 찍었습니다. 철렁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으로 반전했고요. 백주훈 차장님의 해석 먼저 들어볼까요? 좀 한숨을 돌렸다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 오늘 왜 이렇게 강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제 실적 장세에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일부 여타 업종들이 그 실적을 끌어나가고 있고, 역시나 거기에 따른 또 대변수들이죠.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로 시장의 리스크들. 미국 시장의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들을 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공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었고, 일부 또 테마 종목들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그 5개월째 금리 동결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할 수 있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실망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반대의 말로 표현을 하면 역시나 시장을 지금 끌어갈 국내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들, 역시 또 시장의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축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역시 그런 부분들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을 중심으로 한 경향적인 매수가 일단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고 있고,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가 아주 미비한 상황으로서 시장을 다시 한번 한 단계 그 업스테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수반한 그 경향적인 수급 주체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역시 대형주들과 바스켓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차익 거래에 좀 치중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선물 옵션 만기와 동시 만기와 더불어서 이런 롤오버 되는 것들도 장중에 이런 그 백어데이션 현상들을 이용해서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메인스트림은 아직까지는 그 하락에 대한 전조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장중의 조정을 이용한 그 IT라든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 관찰 포인트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에 코스피도 상승 반전한 것이 놀라운 일이었지만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요즘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그 온도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제 550선 안착에 나서는 것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김난 팀장님께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좀 봐주시겠어요? 정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몇 년 동안 돌파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돌파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닥은 올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것은 지난 한 4, 5년 기간 동안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당 기간 좀 횡보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고점을 좀 돌파를 시켜주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과 같이 이런 좀 흐름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직전 고점을 경신을 한 그런 부분에 따른 부담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의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이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도주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또 상당히 그동안 놀자주들 많이 오르지 못했었는데 엔터 업종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IT
그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이제 오늘 밤에 출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조금은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빼고 보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럼? 그 이슈로 인해서 상당 부분 단기간에 뭐 10% 이상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언팩 행사입니다. 예. 아직 출시는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몇 달 후에 또 다시 출시 모멘텀이라는 게 또 다시 나올 거고요. 예, 예. 출시에 따른 어떤 그런 설비 투자 이슈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을 지금 매수를 한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보셨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출시 모멘텀도 뭐 한두 달 후면은 또 나올 테니까요. 시장에서 조금은 길게 보셔도 괜찮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분위기 봤고요. 외환 시장도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달러당 원화값을 보니까 이제 1,100원 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안착이 되는 것일까? 1,109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달러당 엔화값은 96엔 나타내고 96달러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간밤에 미국에서는 또다시 경기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고요. 반대로 지금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대한 것만큼 경기 지표가 안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쪽으로 또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계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봤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한 1,130, 140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자동차 업종들은 네. 오늘 시장에서도 올랐잖아요. 상했듯이. 시가총액 예. 상위 종목들이 별로 좀 움직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는데 자동차 업종들의 상승세가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요. 이번에 금통위가 금리를 좀 동결을 했지만 다음 달에는 또다시 그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신정부 같은 경우에도 수출주들을 좀 살려보자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원달러 환율의 좀 기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정말 안 좋을 줄만 알았던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함께 들을 수 있었어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종목별로 흐름 어땠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 담아봤습니다. 후장 들어서 좀 상승 전환한 종목들도 많지만요. 장중에는 화학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모습이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롯데케미칼 비롯해서요. LG화학의 흐름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마감 가격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화학주들 앞으로 어떻게 다가가면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은 상승한 종목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 코롱인도 뭐죠? 아까 롯데케미칼, 네. LG화학 이런 종목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화학주에 대한 시각. 자, 백준 사장님 그동안 많은 질문 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좀 어때 보입니까? 전략 세운다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종의 순환매를 본다라고 하면 뭐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역시나 수급 상황의 공백이 이런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좀 타격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업종과 그 다음에 이런 사이클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그 수급이 쏠렸다가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그 환율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가 메리트를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IT 업종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받쳐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예. 이런 가운데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화학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큰 규모로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그 화학 업종 지수가 이제 2.7%대까지 하락을 하고 또 다시 종가에는 지수와 연동해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화학주, 특히나 소재를 중심으로 한 화학이라든지 석유화학 종목들, 정유주들 같이 다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모멘텀보다는 일단 순환매성의 모멘텀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 S-오일,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이제
정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업종들은 유가의 또 움직임과 더불어서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그 영업이익률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상승을 하기 위한 모멘텀, 특히나 실적 개선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외 경기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대외적인 변수에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에 대한 이제 정유와 석유화학 부분이 이제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특히나 뭐 그 정제 부분이라든지 정유 부분에서 약하더라도 석유화학 부분에서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별의 좀 특성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한 영업이익률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을 일단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정유 업종에 좀 쏠려 있는 SO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그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제 마진과 특히나 그 석유화학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가르는 이유들은 역시나 경기 민감과 민감도에 따라서 갈 수 있고 요 근래 커머디티라고 하는 실물 부분이죠. 금값이라든지 유가 부분도 역시나 경기 상승과 더불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소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판매가에 전이를 하더라도 수요가 그걸 따르지 못하는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상승을 한 이후에 키 맞추기의 소재주들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역시나 민감주 다음에 좀 비중을 줄여서 갖고 가는 전략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드시 이런 순환매를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민감주 다음에 소재주를 담으시고 소재주 중에서도 화학주, 석유화학 관련한 종목들로 이익성이 좋은 사업군을 갖고 있는 업종으로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난 팀장님의 생각도 함께 들어볼게요. 화학주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LG화학 그 차트를 보고 왔는데요. 네네. 화학주 안에서 조금 대장격인데 봤는데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과연 이 시점에서 많이 하락했다 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물론 반등은 이어지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전에 화학주들이 1차 랠리를 보였을 적에 그때는 이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양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들, 화학 정유주들이 그때는 2차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뚜껑을 열고 나니까 별게 없었죠. 네. 그리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외치는 그런 중국 쪽 정부의 어떤 그런 방침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냉랭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업황이 성수기인데요. 춘절에 수급 공백이 이어지면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크게 좀 가치를 주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 시장은 어렵지만 반드시 재고 물량도 줄어들게 되고 또 5월 달에는 노동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쯤 가서는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를 준비하는 장에서 화학주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네. 조금은 관망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좋은 얘기가 전해지기를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화학주들인데 이런 소식들이 쉽게 좀 얻어내기가 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중국발 호재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에 담아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외국인이 엄청 사더라고요. 그리고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전에 그래 했듯이 중국 쪽을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주훈 차장님,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고 혹시 지금이라도 매수에 들어가도 되는 구간인지 이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뭐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락앤락의 이제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도시화죠.
그 2, 3선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커지면서 뭐 냉장고에 보급이 많아지고 네. 그러면서 밀폐 용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이제 연관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신규로 런칭하고 있는 뭐 유아 식기 런칭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마켓 쉐어를 넓힐 수 있는 중국 시장 내에서의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락앤락은 상당히 양호한 영업이익률과 그다음에 시장 확대에 대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투자는 앞으로의 그 성장 모멘텀이 실적으로 확인되는 시간까지의 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락앤락 한 종목을 보시는 것보다는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을 좀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관련한 종목들.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요 근래 저희가 세계 여행 상당히 이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뭐 역시나 뭐 해외 나가시면 중국인들의 이런 소비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관심도,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물론 거기에 한류 열풍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건 락앤락 한 종목에 좀 국한하시기보다는 역시나 경기, 특히나 미국 경기와 중국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내 주식시장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중국 관련한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소비와 관련한 민감주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테두리 묶어서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화장품, 여행 업종까지 같이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오늘의 상승은 락앤락의 상승보다는 여타 이런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종목부터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 주춤할 때 또 시장의 기저효과에 의해서 주가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이런 화장품에 대한 소비들이 상당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여행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면세점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내 시장 내에서의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들을 본다라고 하면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까지 좀 비싸긴 해요, 그죠? 중국 관련 소비주들 사실 락앤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락앤락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움직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팀장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김는 네. 팀장님께서 얼마 전에 락앤락 좀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표가는 제 개인적으로 한 3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었는데 그럼 거진 임박한 거 네, 아닌가요? 사실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좀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만 원 구간을 돌파를 했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중국 쪽 소비 관련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요 사이에 주도주가 없었을 때 많이 올라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대장주격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4%에 이르는 그런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장세가 계속해서 좀 주도주가 없이 유동성 장세로 흘러갔었을 때에는 어느 업종이 꾸준하게 오르지 못하고 항상 그 상승하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수익 구간인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챙기실 것은 챙기시고 또 다른 업종을 추격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사그라들면서 그런 주목하는 부분들이 미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바꾸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 뭐 해서 등등해서 여행주들도 많이 좀 언급이 되잖아요. 네네. 하나투어였나요?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 나타내더라고요. 이런 여행주들도 똑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팀장님 어떠십니까? 오늘 많이 오른 건가요? 여행주라고 예.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 투어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 기조 때문에 사실은 여행하기 굉장히 좀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 좀 되면서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항공주들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여전히 신저가. 네,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어느 부분에서 좀 나왔냐면 저가 항공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저가 항공사들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계속해서 항공 가격을 좀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패키지 상품을 구성을 할 때 가격적으로 좀 좋은 상품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패키지 판매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역시도 좀 중립적인 상황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 장세에서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은 글쎄 뭐랄까요. 수익을 조금 챙기시고 가는 전략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대장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도 해봐야 되는데요. 내일이 벌써 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더라고요. 어느새 또 후딱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벤트 데이는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밤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이제 앞서 체크해드렸던 대로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언팩 행사 이제 그 모습을 공개하게 됩니다. 과연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IT 부품주들이 있잖아요. 이들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또 주목해야 할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백준 사장님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럼 뭐 시장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발전과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제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IT라든지 스마트 제품에 대한 이제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 수요를 에서 마켓 시어를 늘려가야 되는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마켓 시어, 특히나 브랜드 이미지들을 상당히 제고하고 있고, 사실상 전년도에 애플과 대등한 이제 그 핸드셋 판매량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규 제품들은 역시나 이익 성장서에 좀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줄 수 있으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핸드셋 제품들에 대한 부품주들까지도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근간에 좀 그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50만 원대 전후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150만 원대 수준이라고 하면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되는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는 역시나 경기 민감주로서 그다음에 대장주로서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역시나 반도체라든지 SK 하이닉스까지 그다음에 근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다시 되찾고 있는 LG전자까지의 관심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요새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소재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상 실적의 근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꺾이는 걸 확인하기 때까지는 그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역시나 코스닥 시장은 3년 만에 이런 550선을 넘어서는 그 구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매물벽 자체가 상당히 많이 얇아져 있고 없다라는 판단이면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홀딩하는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른 민감주들을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IT 섹터를 최선호주로밖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50만 원 선 혹시 아래로 밀리면 사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이죠. 삼성전자 150만 원 아래에서는요. 김난 팀장님께서 종목 가지고 오셨을 텐데 혹시 네. 이거 갤럭시 S4 관련한 건가요? 네, 관련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일 물론 그 언팩 행사에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네. 시시각각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가보고 싶은 종목으로 좋아요. 원익 IP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관련한 업황 내에서 AP 시스템이 먼저 올랐고요. 그리고 테라세미콘이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고 업황 내에서도 지금 유동성 장세처럼 계속해서 종목들이 교차적으로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익 IPS를 오늘은 좀 들고 나왔고요. 갤럭시 S4 언팩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이어지니까요. 끝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280원에서 5,330원 사이에서 드리려고 하고요. 내일 시장에서요. 그리고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급을 확인해 봤더니요.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발을 빼는 분위기거든요. 이거 괜찮겠습니까? 하지만 기관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가격대 확인해 드렸습니다. 손절 가격 꼭 확인하시고요. 매수 가격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IPS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과 JB스타 김난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